다른 안과에서 검사 받았는데 제 각막이 비대칭이래요. 이거 눈이 뒤틀렸다는 뜻인가요? 혹시 실명할 수도 있는 건가요? 우선은 무조건 실명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각막이 비대칭하다고 해서 뭐 실명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사람 얼굴도 사실은 절대 대칭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약간의 비대칭을 다 조금씩 갖고 있는 것처럼 각막이라는 곳도 기울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비대칭한 부분들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비대칭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비대칭인지 시력 교정을 생각하고 있을 때 질환성의 비대칭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각막 비대칭이란 정확히 뭔가요? 우선은 각막이라는 것은 우리 눈을 딱 봤을 때 동그랗게 보이는 이제 검은 자, 가장 바깥쪽의 피부를 얘기하는 건데 각막의 모양은 절대로 완전한 동그랗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이제 기울기가 있는 건데요.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고 위아래나 아니면 좌우로 해서 약간 울퉁불퉁하게 좀 다르게 기울기가 되어 있는 것을 각막 비대칭, 불규칙 난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눈에 빛이 들어올 때 사실 완전한 구면은 빛이 한 자리로 모일 텐데 울퉁불퉁한 비대칭성 발규칙 난시가 있다고 하면 빛이 퍼지기 때문에 겹쳐 보일 수도 있고 또 야간에 이제 빛 번짐 같은 게 또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게 바로 각막 비대칭 불규칙 난시입니다. 그럼 이 각막 비대칭이 왜 생기는 건가요? 눈을 비벼서 그런 거예요? 선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은 절대 완전 100% 대칭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비대칭을 갖고 있거든요. 후천적인 경우는 난시가 원래부터 심했던 거나 아니면 이제 렌즈를 정말 오래 꼈거나 우리가 뭐 알러지 같은 이제 증상들이 있어서 눈을 계속 비볐거나 아니면 외상을 당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각막이 인위적으로 변형을 일으키는 것들도 하나의 후천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살아가면서는 자기가 비대칭인지 대칭인지 사실 전혀 못 느끼는 거 아닌가요? 느끼긴 하죠. 겹쳐 보이는 거죠, 가끔씩. 비대칭 하신 분들이 무조건 항상 겹쳐 보이는 건 아닌데 비대칭 한 분들이 건조하거나 다른 상황들이 생길 때 다른 사람보다는 더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약간씩의 비대칭은 있지만 정도에 따라서 느끼는 증상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각막이 비대칭일 때 라식이라든지 라섹, 스마일 수술은 평생 못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수술이 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기술은 분명히 발달을 했고 또 요즘은 개인 맞춤형 시력 교정술, 저희 병원에 있는 콘투라 같은 또 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대칭은 이제 수술적, 장비적 기술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이 레이저 장비로 그 한계가 있다고 하면 요즘은 렌즈 삽입술로 비대칭을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비대칭의 경우가 너무 심하거나 이제 레이저 수술로 이제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즘은 렌즈 삽입술이란 방법으로 또 얼마든지 좋은 결과 안전하게 이룰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수술 장비들도 마찬가지지만 눈을 분석하는 장비들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옛날에는 눈의 표면, 앞면만 우리가 분석을 했다고 하면 요즘은 뒷면의 난시나 뭐 두께나 굴곡까지도 다 분석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환자분들에게 정확한 검사와 뭐 수술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정말 시력교정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가능하면은 시력교정 전문 병원을 찾아서 수술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희처럼 이제 수술 전문하는 병원들은 각막이나 어떤 눈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들을 여러 개를 갖고 있어요. 한 가지 장비를 갖고 눈을 판단하고 수술하지는 않고 최소 두세 가지를 같이 비교하면서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장비들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했기 때문에 너무 비대칭 이런 것 때문에 수술을 두려워하거나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각막 비대칭이라는 게 비대칭의 수술 노하우가 또 각자 원장님마다 있으신 걸까요? 있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 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거,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비대칭 불규칙이라는 말 그대로 일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비대칭 불규칙이 있는 건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한 노하우가 아닐까 싶어요. 간혹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검사를 하러 오시면은 건조증이 너무 심하거나 눈 화장을 너무 많이 했거나 아니면 렌즈를 최근까지 오래 끼셨거나 하는 분들은 이 검사 값들을 처음부터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시간을 주고 눈에 휴식을 주고 건조증 치료를 하다 보면은 비대칭 정도, 불규칙 난시의 정도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치료를 하면 줄어드는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의 환자 중에서도 처음에 오셨을 때 눈화장을 좀 많이 한 상태셨어요. 그리고 눈도 많이 건조하고 근데 검사했는데 난시가 상당히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당장 수술을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건조증 치료를 하고 다음에 올 때는 화장을 하지 말고 건조증을 잘하고 오라고 해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그 난시가 사라진 거죠.
근데 만약에 그분을 처음 검사 결과값으로 수술을 했다고 하면 그만큼의 이제 오차가 생겨서 결국 환자의 시력적 불평감으로 가는 거죠. 노하우는 물론 수술을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환자분의 지금의 눈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진짜 환자분의 눈 상태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치료를 하면 좋아질 건지를 판단해야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각막 비대칭이면 원추각막이라는 무서운 병일 수도 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일단 원추각막은 질환이긴 해요. 이 각막이 얇아지면서 앞으로 돌출되고 이게 원뿔 모양으로 아래쪽에 돌출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불규칙, 비대칭 난시와는 다르게 각막이 얇아지면서 진행하는 각막 확장증 질환인 중에 하나예요. 계속 나빠질 수도 있고 시력도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좀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하고 검사 값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토대로 원추각막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추각막은 절대로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상황, 정도에 맞춰서 각각의 치료들을 필요하면 시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렌즈라는 방법도 있고 각막 강화술이라는 방법도 있고 링삽입술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각막 확장증이라는 병을 진행을 이제 억제하기 위한 치료들이고, 만약에 이제 시력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얇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라식이나 라섹이나 스마일 같은 레이저로 각막을 깎아서 더 얇게 하는 수술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추각막은 조심을 당연히 해야 되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고, 원추각막 의심될 때는 주의해야 될 수술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추각막 있는 분들은 어떤 시력 교정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원추각막은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 시력 교정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렌즈 삽입술이라는 방법을 합니다. 우리가 렌즈 삽입술은 각막을 깎거나 어떤 변형시키거나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원추각막 환자에게 안전하게 시력 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다만 이제 비대칭 하잖아요. 각막이 아래쪽으로 불규칙하게 비대칭하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난시의 정도, 그 난시에 맞춰서 어떤 렌즈를 선택해서 렌즈 삽입술을 할지, 이 부분이 이제 원추각막 환자들에게 렌즈 삽입술을 할 때의 노하우일 것 같은데, 저희 병원은 아무래도 이렇게 원추각막이나 이제 비대칭한 환자분들을 수술한 케이스가 많다 보니 내 눈이 비대칭하다, 원추각막 의심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은 한 번쯤 저희 병원이든 아니면 좀 경험이 많은 병원을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수술을 받는 것이 아마 환자분들이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추각막도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티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원추각막은 절대로 외부에서는 알 수 없어요. 각막의 모양이나 각막 지형도라는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정말 이제 심한 분들은 현미경만 봐도 바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난시가 심했어요. 이렇게 듣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난시가 심한 거 플러스 이제 각막 모양이 어떻게 비대칭한지 이걸로 우리가 원추각막 진단하기 때문에 그냥 알기는 좀 쉽지 않고, 만약에 난시가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은 꼭 확인을 해보는 건 중요해요. 요즘은 원추각막이 생각보다 또 흔한 질환이기도 하고, 워낙 또 시력 교정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각막 확장증에 대한 위험 요인이 좀 커졌다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난시가 심했다, 난시가 이상하게 심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 번쯤 원추각막 여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추각막도 선천적인 약간 유전적 질환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린 나이에 많이 진행을 하고 30, 40대 성인들이 될수록 그 진행은 좀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추각막 환자들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렌즈 삽입도 가능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백내장 수술도 가능은 합니다. 각막의 비대칭, 불규칙함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인지 아니면 문제가 되는지 이거를 정확히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비대칭이요, 원추각막 의심된다고 들었어요,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확한 판단만 하면은 얼마든지 안전하게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